AI 인사이트 연구소입니다. 여러분은 챗GPT에게 질문을 했는데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답이 너무 짧은데? 내가 원하는 내용이 아닌데? 인터넷 검색보다 별로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AI 성능이 아직 부족한가 보다. 하지만 실제 원인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AI가 아니라 질문입니다. 같은 AI를 사용해도 어떤 사람은 전문가 수준의 결과를 얻고 어떤 사람은 실망스러운 답만 받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AI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담긴 정보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질문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블로그 글 써주세요. 이 질문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AI 입장에서는 무엇에 대한 블로그인지, 누구를 위한 글인지, 어느 정도 길이로 써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답변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을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60대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챗GPT 활용법을 1500자 분량의 블로그 글로 작성해주세요. 실제 사례를 넣고 마지막에는 실천 방법도 정리해주세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주제도 있고, 대상도 있고, 분량도 있고, 원하는 구성까지 모두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AI는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더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AI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질문을 한 번에 끝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초안을 만들고, 두 번째 질문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세 번째 질문으로 문장을 다듬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집니다. 많은 초보자들은 첫 번째 답변만 보고 AI가 별로네 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AI는 함께 대화하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도구입니다. 첫 번째 답변은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지을 때도 처음부터 완벽한 집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설계도를 만들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됩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결과는 한 번의 질문보다 여러 번의 대화를 통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구체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AI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서는 누구나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질문 공식과 실제 예제를 통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야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질문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 4가지만 넣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목적입니다. AI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글을 써주세요. 보다는 유튜브 대본을 작성해주세요. 또는 블로그 글을 작성해주세요. 처럼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대상입니다. 누가 읽을 글인지 알려주면 AI는 설명 수준을 맞추기 훨씬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세요. 또는 60대 초보자를 대상으로 쉽게 설명해주세요. 처럼 대상이 분명하면 어려운 용어를 줄이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조건입니다. 분량은 어느 정도인지, 표가 필요한지, 사례를 넣을 것인지, 말투는 친근하게 할 것인지 등을 함께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0자 정도로 작성해주세요. 실제 사례를 2개 포함해주세요. 마지막에는 핵심 요약을 넣어주세요. 이런 조건을 추가하면 원하는 형태에 훨씬 가까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수정 요청입니다. 첫 번째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만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예시를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전문 용어를 줄여주세요. 표로 다시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면 답변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실제로 많은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짧게 한 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AI는 아직 멀었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질문을 바꾸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 방법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보다 60대가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집에서 하루 20분 동안 할 수 있는 운동을 순서대로 알려주세요. 이 질문이 훨씬 좋은 답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속에 필요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AI는 마법사가 아닙니다. 질문에 담긴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답을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답도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바뀝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프롬프트 예제를 보면서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질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야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질문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 4가지만 넣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목적입니다. AI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글을 써주세요. 보다는 유튜브 대본을 작성해주세요. 또는 블로그 글을 작성해주세요. 처럼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대상입니다. 누가 읽을 글인지 알려주면 AI는 설명 수준을 맞추기 훨씬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세요. 또는 60대 초보자를 대상으로 쉽게 설명해주세요. 처럼 대상이 분명하면 어려운 용어를 줄이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조건입니다. 분량은 어느 정도인지, 표가 필요한지, 사례를 넣을 것인지, 말투는 친근하게 할 것인지 등을 함께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0자 정도로 작성해주세요. 실제 사례를 2개 포함해주세요. 마지막에는 핵심 요약을 넣어주세요. 이런 조건을 추가하면 원하는 형태에 훨씬 가까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수정 요청입니다. 첫 번째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만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예시를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전문 용어를 줄여주세요. 표로 다시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면 답변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실제로 많은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짧게 한 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AI는 아직 멀었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질문을 바꾸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 방법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보다 60대가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집에서 하루 20분 동안 할 수 있는 운동을 순서대로 알려주세요. 이 질문이 훨씬 좋은 답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속에 필요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AI는 마법사가 아닙니다. 질문에 담긴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답을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답도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바뀝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프롬프트 예제를 보면서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질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질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로그 글쓰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AI 글 하나 써주세요. 그러면 AI는 어떤 주제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형식으로 써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일반적인 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조금만 바꾸면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요청해 보세요. 60대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챗GPT 활용법을 설명하는 블로그 글을 작성해 주세요. 소제목을 넣고 실제 사례를 포함하며 마지막에는 핵심 내용을 요약해 주세요. 이처럼 목적과 대상 형식을 함께 알려주면 훨씬 완성도 높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 대본입니다. AI 영상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대신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10분 분량의 유튜브 대본을 작성해 주세요. AI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설명하고 실생활 사례를 3가지 넣어주세요. 마지막에는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마무리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영상 제작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대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여행 계획입니다. 부산 여행 추천해주세요.
이 질문도 나쁘지는 않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꾸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2박 3일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0대 부부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편한 일정으로 추천해 주세요. 너무 많이 걷지 않는 코스로 구성하고 맛집과 카페도 함께 소개해 주세요. 이처럼 조건을 추가하면 AI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제안하기 쉬워집니다. 네 번째는 업무 정리입니다. 회의 내용을 그대로 붙여놓고 정리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회의 내용을 읽고 핵심 결정 사항, 해야 할 일, 담당자, 마감 일정으로 표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훨씬 보기 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질문을 만들려고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고 답을 확인한 뒤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보완하면 됩니다. AI는 한 번만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대화를 이어가며 함께 결과를 완성하는 도구입니다. 질문을 수정할수록 답변도 함께 발전합니다. 그래서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답변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계속 보완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결과를 만들어갑니다. 이 습관 하나만 익혀도 AI 활용 능력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향상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질문. 습관과 AI를 더 똑똑하게 사용하는 핵심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질문을 만드는 방법과 실제 활용 사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3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AI에게 한 번만 질문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첫 번째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AI를 종료하거나 다른 AI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AI는 대화를 이어갈수록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도구입니다. 첫 번째 답변은 초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사례를 하나 더 넣어 주세요. 표로 정리해 주세요. 이처럼 필요한 내용을 하나씩 요청하면 결과는 점점 더 완성도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AI의 답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AI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신 정보나 숫자, 날짜, 법률, 건강과 관련된 내용은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AI가 알려준 내용을 참고한 뒤 공식 자료나 신뢰할 수 있는 출처와 비교해보는 습관을 가지면 더욱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만의 질문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매번 처음부터 질문을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었던 질문은 메모장이나 문서에 저장해 두세요. 필요할 때 조금만 수정해서 다시 사용하면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질문 모음을 만들면 AI 활용 속도와 품질이 함께 높아집니다. AI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답을 한 번 더 다듬고 좋은 질문을 꾸준히 쌓아가는 습관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는 AI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AI가 이해할 만큼 충분히 설명했는가? 이 질문 하나만 해도 답변의 수준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보다 AI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이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질문을 잘하는 능력은 앞으로 어떤 AI가 등장하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에서는 챗GPT, 제머나이, 클로드를 비롯한 다양한 AI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전 중심의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AI에게 같은 일을 반복해서 시키지 않고 한번 만들어두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나만의 프롬프트 템플릿 만드는 방법을 실제 예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